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 광장 진행을 맡은 산곡여자중학교 교사 박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더운 여름이었죠. 아, 이불 밖은 위험해가 아니라 집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기도 힘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 더위와 싸우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2021년 제8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 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시작해 온 지 벌써 8년째입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형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독서 토론 행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여러분과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강사님과도 만날 수 있는 예전의 토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날까라는 주제로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의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책과 천선란 작가님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과학책인 것 같지만 두 권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작가님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토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벌써 8회가 되고 있는 이 행사,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 광장은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 민주화운동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신 단체장 두 분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참석을 하시지는 못하셨고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끝자락이 보이는 이런 좋은 시기에 제8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획된 행사입니다. 메리 올리버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우주가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책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책의 힘입니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과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나를 찾는 여행, 그리고 세상과 우주를 탐험하는 일, 이것이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날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꺼이 토론 광장에 참석해 주신 이정모 천선란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 광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주가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오경종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8회 인천 인문학 포럼 강좌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오경종입니다. 작년 이맘때 원래는 마스크 벗고 강당에서 대면으로 토론할 걸 약속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학교 선생님께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내세운 캐치플레이죠.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고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인데 실상 현실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특히 정치 사회적 경영 환경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어떤 지식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AI나 로봇은 인간의 문제, 인간 간의 문제, 또 조직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갈등 해결입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 아이디어는 문학적 소양과 창의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단어가 평생 가듯 학생 시절 읽은 책 역시 평생을 갑니다. 책 많이 읽고 많이 사고하고 또 많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학적 소양과 창의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범위 또한 무한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입시에 필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또 펼쳐질 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는 훌륭한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 토론 강장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인생에서 빛나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문학적인 소양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오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에 하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빛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선악중학교 내에 있는 교육문화복합공간 마을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마을 카페입니다. 한번 와보고 싶으시죠? 네, 근처에 계시다면 한 번쯤 들리셔도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토론이 정말 기대되시죠? 이제 오늘의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해드리는 일정표를 봐주시고요. 혹시 학교에서 받지 못하셨다면 일정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해주세요. 네, 지금 여는 마당을 진행하고 있고요. 잠시 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는 저자와의 대화 북토크가 이어집니다. 어렵게만 여겨졌던 작가님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 후에 40분씩 두 작가님 다 공감의 길, 소통의 길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15분간 여러분이 사전에 하셨던 질문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후에 15분간 4명씩 한 모둠이 되어서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할 것입니다. 이때 모둠장들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 여러분들이 만든 새로운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강의가 10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10분 휴식 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작가님과 만나서
강의, 토론, 질문, 강의로 이어지는 공감의 길, 소통의 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두 번의 강의와 토론을 마치고 나면 벌써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됩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지실 텐데 참가하시는 동안 아쉬움이 없도록 많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부터는 참가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오늘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네, 끝나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들과 예쁘게 사진도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잘 보셨죠? 오늘 이 토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들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신청서를 읽고 선정하는 작업을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분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 귀한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20개의 학교 80명 참가자 여러분 모두 다 밝고 환하고 예쁜 모습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진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아마 여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느끼실 텐데요. 아마 토론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가고 저자와의 북토크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운중학교 송윤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제8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북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북토크 진행을 맡은 인천 서운중학교 사서교사 송윤선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은 2014년에 시작해서 벌써 8년째 이어온 행사입니다. 올해 8번째 주제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날까라는 주제였고요. 2권의 주제 도서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열렬히 토론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의 이정모 관장님과 청계의 파란 천선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은 오늘이 자가격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자택에서 우리와 함께 북토크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작가님들과 첫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님이자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의 저자 이정모 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따로따로 온라인으로 만나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고 코앞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가격리가 잘 끝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원 생중계가 진짜 정말 신기한데 혹시 자가격리가 언제 끝나시나요? 오늘 12시입니다. 이제 딱 100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점심 먹는 12시. 저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난과 동시에 자가격리 기간도 끝나신다니.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옆에 계신 청계파랑 작가님이신 천선란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천선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천선란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제 옆에 계셔서 떨리는 마음 진짜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개 받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작가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님들의 책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면 좋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의 저자이신 이정모 관장님. 네, 관장님께는 예. 공통 질문입니다. 관장님의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책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면 좋으신지, 우리 학생들의 인식에 어떠한 바람을 불어넣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과학 지식을 막 쌓기 위해서도 아니거든요. 과학 지키는 게. 과학이 너무나 빨리 발전해서 우리 과학을 쫓아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과학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자는 거죠. 그 태도를 바꾸면 우리가 아마도 세상을 좀 더 명랑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랑하게 사는 그런 과학에 대한 태도. 진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천선란 작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공통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이 청계의 파랑 도서가 지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어떠한 책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어떠한 바람을 불어넣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좀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때는 책 읽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책 읽는 시간 자체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좀 푹 빠져서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함께 사는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더불어 사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이 책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책에 대한 재미를 한번 우리 친구들도 이 청개의 파랑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들께 들어온 질문들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모 관장님과 천선란 작가님께 질문 2개씩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혹시 송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모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 책에서 실패라는 파트가 17가지 과학적 태도들 중에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7가지 태도들 배치 순서가 혹시 의미를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사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17가지 태도도 야 내가 인생에 살다 보면 과학은 이런 17가지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내가 평소에 딱 생각하고 있다가 17가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막 쓰다 보니까 17가지가 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었으면 한 12가지에서 끝났을 텐데 아니 시간이 많았으면 24가지까지 갈 텐데 시간이 17가지 정도 할 만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적당했던 것 같고 더 떠오른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실패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과학 그러면 우리 다 성공을 생각하잖아요. 뭐 계획 그게 발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학자로 살아보니까 과학자는 매일 실패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바라볼 때는 가장 생각하지 않은 그 키워드가 실패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먼저 넣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과학에 관련된 책인데 뭐 성공도 아니라 실패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게 진짜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작가님의 의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2번째 질문인데요. 질문 파트에서 아이들이 공룡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더 이상 묻고 캘 것이 없어져서 그렇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정답보다 좋은 질문에 관심이 많다라고 서술해 주셨는데요. 여기 참가자분들 중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그리고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질문 이끌어내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하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질문을 무조건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양이 쌓여야 그래서 이제 좋은 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많이 하게 해야 그 중에서 좋은 질문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아닌 질문인지 잘 몰라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답을 해주는 사람도 거기서 즐겁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질문을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 그 다음에 선생님의 반응을 보고서 이게 좋은 질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할 때도 의문을 5개씩 해. 이거 보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즐겁게 해주는 요소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 같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스투피드한 질문들이 있는데 스투피드한 것들을 스투피드하게 느끼지 않게 실리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약간 애정이 담겨지게끔 받아들여주게 해주는 선생님의 그 반응 정도가 아닐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다음 주에 이제 2학년 친구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는데 아주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진짜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많은 질문이 오더라도 재밌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선란 작가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청개의 파랑 작품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완성하셨다고 들었는데 3주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한국과학문학상 출품했을 때 이건 금메달이다. 이건 무조건 당선이다. 혹시 이런 촉이 있으셨나요? 촉은 없었고요. 대신에 좀 후회는 없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이 작품을 낸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고 떨어지면 얼른 고쳐서 다른 데 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대상입니다라는 이제 전화를 받으셨잖아요. 약간 대상을
어떤 미래를 상상하셨는지, 뭐 약간 상금이라든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현실로 많이 이루어졌나요? 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회사에 있었어요. 그 뭔가 약간 엔터 회사 같은 곳에서 일을 했는데 그 비상계단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일 대충 해야겠다. 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방송 출연 욕심 이런 건 사실 책이 얼마만큼 읽혔는지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상상은 못했었고 대신에 어떤 제 안에 유효 기간이 있었어요. 소설을 몇 살까지 좀 열심히 써보자라는 그 마지노선이 연장됐죠. 원래 딱 그 나이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 성과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써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성인이 돼서 대상이라는 상을 받는다라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정말 축하드리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딱 1년 됐죠. 작년 네, 2020년 8월. 네. 네, 이제 이정모 관장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네.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모두 섭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양 과학 서적을 출판하셨네요. 어떤 학생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양 과학 서적 이러한 책을 출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학생에게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책은 혼자 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생화학이니까 생물이나 화학은 익숙하지만 물리학은 조금 더 어렵고 천문학은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들은 다음에도 내가 이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딴 책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걸 그 친구들은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거죠. 혼자 읽다 보면 자꾸 게을러지기도 하고 잘 제명도 뛰어넘게도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읽게 되면 좀 격려도 받게 되고 그 친구들의 그 통찰도 얻게 되고 때로는 저 친구는 제대로 이해 못했네. 나는 잘했는데 내가 좀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우쭐우쭐하면서 또 그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는 데는 혼자 읽는데 좀 한계가 있다.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인데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겠어요? 혼자 공부하지 않고 거기 좋은 친구와 그 좋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많이 읽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방법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한 학생에게는 진짜 좋은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책의 6번째 과학적 태도에는 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오늘의 목적지는 지금 우리의 행사를 무사히 끝마치는 것인데요. 혹시 4개월 정도 남았지만 관장님 올해의 목적지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 2월 24일 날 첫 번째로 이제 과천과학관에 관장을 부임을 했어요. 하면서 첫 번째 결제가 호기롭게도 무기한 휴관이었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방역이 최고야 무기한 휴관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4월 21일 과학의 날이나 5월 5일 어린이날쯤 되면 다시 과학관이 바글바글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해 지나고 올해까지도 계속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사실 분명합니다. 12월 말까지 좀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사회적인 그죠? 방역 조치가 잘 되고 또 우리 과천과학관도 큰 문제가 없게 잘 조치를 하고 과학관을 그 안에 내부에서 바뀌어 나가서 내년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됐을 땐 다시 밝게 열게 하는 거죠. 일단 올해는 코로나를 상대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저도 관장님 책으로 이제 토론 광장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방문을 했는데 진짜 너무나 그 건물 안에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올해의 목적지, 올해의 목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선란 작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작년 겨울이죠. 2020년 12월에 우리의 청개의 파랑의 책 일부 수익금이 기부가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어떤 기부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특정 기간 동안 책 판매량 중에 이제 몇 퍼센트의 일부를 그 동물권 행동 카라라는 유기동물 단체에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먼저 그 편집자님한테 혹시 책이 어쨌거나 동물 권리를 위해 쓰였는데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여쭤봤더니 너무나 흔쾌하게 그 수익금에서 일부를 같이 카라에 후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주셔서 이제 이뤄진 행사입니다. 작가님이 먼저 제안하신 아이디어였군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F와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작가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물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네. 강아지, 고양이를. 근데 저는 예뻐하니까 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느 순간 예뻐하는 것과 그 강아지가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예뻐만 하는 걸로는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내 방식이 좀 틀렸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이나쯤에 그 펫샵에 대한 논란을 봤어요. 그 강아지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왜 문제일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봤을 때 그 강아지 공장처럼 공장식으로 강아지를 태어나게 한다는 걸 봤고 그 이후에 내가 정말로 동물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다가 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열심히 좀 그쪽으로 공부를 했죠. 네. 펫샵의 강아지 공장. 저도 학생들하고 이제 독서 교육을 할 때 그림책 중에 63일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게 정말 63일 동안 강아지가 공장에서 태어나는 걸 그린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작가님의 2000개의 파랑의 책을 읽고도 다음 달 이제 9월에 독서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작가님들 책과 함께 학생들에게 이렇게 작은 관심을 줄 수 있도록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목 관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이 책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실패를 다루셨습니다. 실패라는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관장님께서는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이나 혹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뭐 실패 아니면 수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내셨는지, 어떤 성공을 이끌어내셨는지 그런 경험이 궁금합니다. 뭐 성공을 이끌어낸 건 아니지만요. 이제 무수한 실패를 했죠.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저 고등학교 떨어져 봤어요. 고등학교 떨어졌고요. 대학교 떨어졌고 운전면허는 1년 동안 떨어졌고 심지어 대학원도 또 떨어지고 제가 한 번에 간 건 군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떨어졌을 때, 처음에 실패했을 때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실패했다가 그 다음엔 됐잖아. 이런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할 때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우리 편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잘, 좀 더 근사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는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란 게 그 앞에 실패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가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마찬가지죠. 다 끊임없이 실패하다가 어쩌다 한번 성공해요. 어쩌다 한번 성공했는데 자기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실패하고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 데 실패하고 자기 논문을 다른 사람한테 읽히는 데도 실패합니다. 정말로 100번에 한 번쯤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일상이 돼요. 일상이 되면 나중에는 그게 커다란 실패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실패는 2학이면 젊을 때 많이 해봐야 된다.
나중에 하면 실패의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가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젊을 때 실패를 많이 한다. 그럼 저도 많은 실패를 함께 해보고 또 다른 성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관장님 혹시 처음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혹시 몇 살, 몇 학년 때부터 과학을 사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관장님은 과학과 수학을 얼마나 좋아했길래 과학자가 됐냐 그런데요.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스포츠, 음악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친구들과 좀 헤어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는 죽어라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싸움질하고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주로 다 문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난 저 친구들과 좀 헤어지고 싶어서 이과를 간 거죠. 그리고서 특별히 과학과 수학이 아니라 대학을 갈 때도 저는 그냥 농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를 가야만 했어요. 연세대학교를 가야만 했는데 거기 농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게 생화학과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생화학과의 화를 그 화학할 때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꽃화 플라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생화 살아있는 꽃. 아 이거 원예학과다 하고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에 생화학과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로서 대학을 가서 생화학과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과학을 해야 되잖아요. 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딴 친구들은 딴 과학자 어릴 때부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멋진 계기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었어요. 저한테 맞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근사한 대답을 못. 아, 아닙니다. 아, 아, 정말, 정말 멋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근데 저는 관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제 오늘을 계기로 진짜 저도 너무나 문과적인 성격이 진짜 강한데 관장님을 이렇게 뵙고 나서 과학에,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과학에 조금 더 진짜 정말 많은 흥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 볼까 합니다. 정말 과학을 이해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선란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콜리가 역사에 의해서 다시 조립될 때 있잖아요. 그때 소설 속에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였죠? 이렇게 어려운, 너무 어려워요, 진짜. 부품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러한 기계적 지식, 로봇 공학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습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 친구요? 네, 친구가 로봇 덕후가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네. 로봇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친구는 대학에 갔다가 로봇에 대한 일을 더 하고 싶다 해서 그 대학도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혼자 와. 이제 계속 로봇을 만들었던 친구인데 이제 그런 주변에 그런 인맥이 있으니까 열심히 야 너 나와봐. 그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1시간 동안 물어봤죠. 그래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쓴 겁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우선은 콜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윤곽은 다 만들어놨고 소설 속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연재가 콜리를 조립을 할 때 이때 지식이 필요하다 하면은 전화를 하든지 카페에서 만나든지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콜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소설 속 배경이 경마장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경마장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과천에 있는, 지금 우리 관장님도 과천에 계신데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 생각이 나거든요. 혹시 이렇게 경마장, 말, 기수 이렇게 소설 배경으로 정한 그런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 뭔가 이런 걸로 키워드를 떠올리셨는지. 제가 정말 그 가천과학관에 2019년도쯤에 행사를 하나 갔었어요. 그게 진짜요? 그 SF 협회가 네. 있던 그 전에 어떤 강연이 있었어요. 제가 우와. 기억이 안 난다. 그 강연을 한참 들으러 다닐 때 과학 가천 그
그곳이 장소였고 거기를 가려고 이제 내리고 헤매다가 경마장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경마장이구나 하고 좀 그 근처를 둘러보다가 이제 과학관 가서 강연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천개의 파랑을 쓰기 전에 이제 뭐 소설 새로 써야 되는데 뭘 쓰지라고 하다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속도면은 뭐 비행기, 자동차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그 경마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경마장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속도를 줄이자인데 그러면 말에 대해 써봐야겠다 해서 말도 그때 막 유튜브랑 막 네이버 막 이렇게 서치를 해서 말 경마장의 실태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주제랑 좀 부합한 것 같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그 국립과천과학관의 그 경마장에서 헤매시다가 이런 천개의 파랑이 만들어진 거네요. 와, 진짜 이렇게 또 다른 연결고리 뭐죠?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네, 진짜, 정말 신기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정무 관장님 질문입니다. 네, 관장님, 지금 관장님께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장님과 같은 이런 과학,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비슷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저 물리학자 되고 싶은데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학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정재승 박사님, 그다음에 최재천 교수님, 뭐 이명현 박사, 장대익 등등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때 어땠냐 보면 과학책 읽지 않았습니다. 정재승 교수는 과학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과학책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정말로. 뭐 읽었냐면 다 문학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 과학책 같은 경우는 과학책의 입문서는 너무나 그 책이 논리적으로 쓰여 있어요, 되게. 그 과학책 100날 읽어봐야 독서력 별로 늘지 않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문학을 다 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때 문학 청년이었어요. 문학반 활동하고 시 쓰고 뭐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활받는 게 문학은 정말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문학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지러워 죽겠어요. 이름도 되게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부른 이름, 먼 사람이 부른 이름은 교회에서 부른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인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거야. 논리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되게 많은 지도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A란 사람의 과학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줄 텐데 나는 그 중간에 거강꾼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란 사람의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B라는 사람한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의 언어로 하는 거냐면 B라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의 방식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과학에 대한 지식에서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저절로 쌓여요. 시간이 거치다면 지식은 저절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은 저절로 쌓이는 게 아니라 난 훈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글도 많이 쓰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은 문학을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에서는 물론 과학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자연히 쌓이는 지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학적인 지식, 커뮤니케이터적인 그런 기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조언해 조금 더 주셔서 중요한 게 아닐까요? 왕창 중요합니다. 네. 왕창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과학을 전공을 하고 관장님처럼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진짜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새로 나오게 되는 관장님의 책 새로운 신간이 있나요? 아니면은 혹시 없다면 관심
꼭 집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과학사에 관한 책이 곧 나올 것 같고요. 거의 뭐 끝 무렵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자가격리 동안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류의 책을 하나 썼으니까 이것도 금방 나올 것 같고, 이제 제가 꼭 쓰고 싶은 책 올해 안에는 그 다윈의 사상사예요. 그런데 사상도 너무 무겁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윈의 흔적을 찾아서 가보니까 영국과 뭐 갈라파고스 같은 데 내가 찾아갔었거든요. 가서 이 여행기와 그의 사상을 엮은 책을 올해 안에는 꼭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네. 과학사에 대한 책도 나오고 2주 자가격리 기간에 책을 쓰셨다니 정말 그것도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관장님이 다윈 첼스나이를 약간 존경한다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윈에 대한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앞으로 나오는 관장님의 신간이 정말 모두 기대가 되고요. 저도 이제 사서교사로서 이제 도서관에 다양한 책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9월 달 도서 목록에 작가님의 책을 꼭 넣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관장님의 새로 나올 책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산난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설 속의 시대의 배경은 2035년입니다. 솔직히 저하고 작가님의 나이가 2035년에는 40대 초중반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시대 같아요. 한 14년?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약간 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가까운 시대 배경을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솔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관장님이 실패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모든 문학 공모전과 신춘문예 다 떨어졌어요. 매해 계속 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썼는데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공모전이라 하면 내 개인기를 뽐낸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상에 이롭게 하는 공모전 취지에 맞는 글이어야겠구나라는 걸 10년 만에 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완전 스페이스 오페라 막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처럼 먼 미래에 우주정거장을 하는 막 그런 소설을 열심히 쓰다가 감동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다시 지우고 한참 속도를 고민할 때쯤에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도 와닿고 지금 사람들한테도 와닿는 소설을 써야겠다. SF적인 요소는 들어가되 너무 어렵지 않은 글을 마지막으로 진심을 토해내듯이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멀지 않은 미래를 설정을 했고 그 덕분에 그 청개의 파랑의 배경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2035년이라는 걸 봤을 때 진짜 금방 생각했거든요. 내가 40대 초중반이 되고 콜리가 이렇게 내 주변에 콜리 같은 친구들이 있고 충분히 경마장에서 그렇게 가벼운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기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더 마음도 많이 와닿고 작가님의 성공. 네. 스페이스 오페라처럼 먼 미래 말고 그런 내용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그리고 작가님의 이제 지난 6월이죠. 2021년 6월에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찾아오는 구원자라는 책이 출판되었잖아요. 천개의 파랑 도서를 읽고 분명 우리 친구들은 작가님의 문체, 작가님의 그런 글에 정말 너무나 빠져들었고 너무 애정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도교사 선생님분들에게 이 새로운 신간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라는 도서가 어떤 책인지 살짝 홍보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홍보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SF는 아니고 뱀파이어가 나오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인천 가상의 구도시에서 재활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거를 추적하는 형사와 그 범인이 뱀파이어라고 말하는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한 여자 그리고 그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 듯한 간호사 3명의 시점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뱀파이어요? 네. 로맨스 살짝 살짝, 아주 살- 살짝이요. 아, 아주 살짝. 네. 아, 그럼 고등학생들에게 문제가 없겠네요. 아, 네. 로맨스 아주 살짝.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이정우 관장님, 네. 질문입니다. 우선은 제가 사전에 질문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책에 보면은 게르마늄 팔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게르마늄에 물론 이제 다양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팔찌로 돼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목걸이, 팔찌, 귀걸이 뭐 이렇게 선물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책에 알려주셨는데 정말 게르마늄 팔찌가 효과가 없을까요? 절대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요. 차고 계셔도 돼요. 팔찌도 차도 되고 목걸이도 차도 되지만 그게 우리 목을 뭐 뻐근한 걸 풀어준다든지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늄이 실리콘 SI 규소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 주기율표에서 만약에 게르마늄이 효과가 있다면 실리콘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휴대폰이니 뭐 여러 가지 워치니 다 그 실리콘들 들어있잖아요. 컴퓨터 쓰면서 우리가 만약에 게르마늄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컴퓨터 막 들으니까 컴퓨터 쓸 때마다 몸이 점점 좋아지는데 컴퓨터 쓸 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마늄 목걸이 이런 건 그냥 돈 낭비예요. 몸이 나쁜 건 하지만 건강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금지시키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게 비슷한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얼굴에 바르는 거 뭐 있죠? 무슨 화장품 같은 건데 갑자기 네, 뭐 이름이 주름 생각이 안 나는데. 개선이라든지 뭐 약간 아이크림 같은 그런 그 무슨 돼지 껍데기에 있던 콜라겐. 콜라겐. 네, 콜라겐. 콜라겐 화장품 있잖아요. 콜라겐은 엄청나게 큰 분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발라봐야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콜라겐이 들어올 수 있으면 온갖 박테리아 뭐 이런 것 바이러스 쑥쑥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에 나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에게 실제 해가 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근데 왜 문제냐? 돈이 들어가요. 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도 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학적인 지식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그런 데서 자기를 낭비하고 세금과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네. 게르마늄 팔찌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콜라겐 정말 충격적이네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콜라겐 화장품 있어요. 근데 네. 그 엄마 아빠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광고를 하니까 아빠 말보다 그 광고가 더 혹한 거죠. 네. 진짜 홈쇼핑에서 나올 때마다 진짜 혹했는데 이렇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콜라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 그러면 아쉽지만 이제 우리 북토크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끝내기 전에 저 작가님께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렌즈 삽입 수술을 한 은혜 친구 주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렌즈 삽입 수술을 한다라는 거를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와 과학 발명을 하는 사람과 그거를 기술로 전환하는 건 정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좀 하고 싶으면 해요. 이거 될 것 같은데 막 실패를 막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기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인 것과 연관이 되면서 되게 우리한테 막 이거 편해가 아니라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꼭 해야 돼라는 느낌이 나요. 이게 뭔가 우리를 억지로 등을 떠밀면서 이거를 해야만 지금 평균이 되는 것 같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 QR코드도 찍고 모든 아이들에게 노트북이 있다는 가정하에 막 온라인 수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이라는 거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상성의 범위,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휴대폰이 있을 거라는 그 어떤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도 막 이렇게 휴대폰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버스 몇 분에 오는지. 가끔 그걸 치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광판 같은 걸 치우고 언제 오는지 배차 간격 치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눈에 렌즈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 친구들 절반이 대부분 이제 라식, 라섹, 렌즈 삽입의 수술을 했고, 안경을 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어떤 단점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렌즈 삽입술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가까운 2035년에는 거의 안경보다는 렌즈 삽입 수술이 그렇게 상용화 된다는 거. 아, 네. 아, 궁금했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지금 채팅창에요. 네, 작가님 책을 주문을 했다는 채팅이 감사합니다.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정말 실전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근데 진짜 아쉽지만 이제 북토크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 네, 관장님. 마지막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관장님, 네. 끝나기 전에 이렇게 지금 화면이 이분할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하고 천선난 작가님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돼요? 네. 팬입니다. 잠시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천선난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 화면을 캡처해갖고 쓰게.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포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이렇게 이벤트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하고도 함께 캡처 어떠신가요? 네. 한번 캡처를 해 보도록 준비를. 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재미가 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북토크를 끝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의 부족한 진행 실력이지만 멋지게 우리 북토크를 함께 해주신 자택에 계신 이정모 관장님과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천선난 작가님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정모 관장님께서 해주신 약간 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런 자질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작가님 천선난 작가님께서 해주신 동물의 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고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까지 함께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의 작가님과 함께한 북토크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감과 소통의 길 뒤에 이어지니까요.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과 이어 아쉽게 현장에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책 모두를 사랑과 관심으로 읽어봐 주신 덕분에 이렇게 유쾌한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공감과 소통의 길에도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토크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정과 천선 작가님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공감과 소통의 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휴식 시간을 끝으로 접속 종료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북토크 진행을 맡은 서원중학교 사서교사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